요즘 사람들 만났다 하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? 보통 주식 아니면 부동산 얘기 많이 하지.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상관없이 관심사가 주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그만큼 잘 살고 싶다,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정부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예,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, 그러니까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랐어요. 네. 근데 이게 많이 올랐어요. 얼마나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? 예, 지금 전국 평균 한 20%가량 올라갔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도 지금 평균만큼 20%가량 올라갔고요. 그 뭐 보도에 보신 바와 같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% 정도 올라갔습니다. 너무 많이 올라갔죠? 예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이 좀 많이 계시고, 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정말 눈만 뜨면은 이 공시가격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걸로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교수님, 공시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건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지금 공시가격이 인상된 만큼 우리 부산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이 20%가량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네. 집값이 실제 20% 올라가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요, 지난해 11월 달에 정부가 그동안에 이 공시가격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하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이 적었고, 또 그 시세 대비 또 세금이 너무 적게 납부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내셨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현실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2030년까지 시세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90원까지. 이 공시가격을 90원까지 예.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현재는 이렇게 20%가량 올랐다 하더라도 시세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실제 공시가격은 70%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90%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이게 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네. 세금을 또 많이 내게 돼야 되는데, 여기 저 1가구냐 2가구냐 아니면 뭐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건 아무래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. 여러 가지를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대상이 된 분들도 있을 테고, 그 어느 정도나 세금을 물게 되는 겁니까? 대충 한다면. 일단은 지금 그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에는요, 쉽게 뭐 여러 예는 있지만 그 시세 대비 1% 정도까지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주택자라면 2주택자 이상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뭐 10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, 그러니까 그 초과 금액이죠.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 가격이 인상이 돼서 네.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일 경우에 10억 이상까지 올라가시면은 결국은 최고 1%까지 보유세를 납부해야 된다. 그래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7월 달, 9월 달에 부과하는 재산세, 그리고 12월 달에 소위 부자세라고 하는 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것을 보유세라고 하는데, 네네. 이 보유세가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다주택자인 경우에 3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요, 예.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1년에 세금을 내야 할 때가 곧 올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예. 지금은 그보다 적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그 시세 대비 한 1% 정도를 그 보유세로 납부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, 물론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은 나는 집이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한 채밖에 없고, 그다음에 우리 집은 30억 원 이렇게 하지도 않고 6억 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,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,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 정도 가격이다 이러면 세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? 예, 일단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, 네. 정부가 뭐 지금 공시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세금 폭탄이니 뭐니 이렇게 막 좀 소위 말하는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. 네.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,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면은,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
8억에서 한 9억 내외 정도까지의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.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서 공시가격은 올라갔지만 세금 부과 받는 금액은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떨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올렸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집을 팔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지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세금을 크게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.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. 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뿐이지 세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신 분들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공시가격 6억 이하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뭐 자유롭지만 재산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게 세액 공제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 부분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장기 보유하신 분들도 좀 재산세를 깎아서 정부가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고령자분들이 갖고 계신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. 1주택자의 경우에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주택자들의 그 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서울에 2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하고 네. 부산에 1억짜리 세 채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를 비교해 보면은요, 20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 돈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그 벌어들인 소득 대비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 내 소득 대비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2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서울분보다 1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지방분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납부하는 세율은 더 클 것이다.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지금같이 이렇게 뭐 가격이 낮은 것들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서 그걸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는 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정부가 논의도 하고 있지만 이 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좀 올리자라는 얘기도 있고요. 예. 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다주택세에서 좀 포함을 시키지 말아서 지방에 계시는 일부 다주택자 분들, 특히 좀 그 금액이 낮은 다주택자이신 경우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그런 디테일은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했을 때마다 집 한 채 서울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다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그 결국은 뭐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주는 것이 맞고요. 네. 제가 지금 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뭐 1억짜리 집을 하나 더 사고 달세 받아 모으시고 또 하나 더 달세 받아 모으신 분들도 일부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분들의 경우는 똑같은 뭐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다주택자랑은 좀 달리 시각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1억짜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세 부담이 그만큼 적은 거 아닙니까? 그거 똑같이 뭐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.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.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네. 높아지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결국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기준 금액에다가 세율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부과시킬 것이냐가 합해져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예. 다주택자인 경우는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보다 세율 자체가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네.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늘 이제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게 만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 그러면 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율을 좀 낮게 책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서울에서 당장 1억 이하의 주택 잡으려고 뭐 여기저기서 투기 열풍이 또 불 것 같아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죠? 네, 뭐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요. 네네. 그 얼마든지 부산시 의회 등에서 그 지방세 조례를 통해 가지고요. 예.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그런 혜택을 주지 말자라고 아하. 얘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에 있습니다. 주소지를 준 뭐 오래된 굉장히 보유 기간도 오래되고 소유한 분들이
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또 지방의회 자체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예,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금 조금 오를까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. 네. 교수님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? 예,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바가 맞고요. 또 우리 부산 지역에는 10가구 중에 6가구는 집을 한 채라도 갖고 계시고 네. 4가구는 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. 네. 또 한편으로 보면 4가구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집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지 되는 거 않느냐라고 아니냐.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예.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교적 가격이 낮은 1주택자 분들은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보호해 주는 거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이 방송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. 예. 하여튼 유난히 또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오늘 공시가격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강정규 교수였습니다.